지금 일단 제시문도 볼게요. 기울기가 양수고 서로 평행인 두 직선 L1, L2가 있는데 y절편이 P와 0. 근데 P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란 얘기죠. 여기 X축하고 Y축이 있으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평행한 직선, Y절편 P인 직선. 뭐 이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0이고 P고. 그리고 얘를 L1, 얘를 L2란 얘기죠. 기울기는 지금 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직선 L1이 y 이퀄 x제곱을 만나는 두 점 AD, 또 L2가 y 이퀄 x제곱이랑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의 B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y 이퀄 x제곱을 이렇게 적당히 얹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y 이퀄 x제곱이죠. 됐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교점이 여기가 L1이 y 이퀄 x제곱을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AD, 그 다음 L2가 만나는 교점이 BC. 그러니까 B가 원점인 거예요. 당연히. B가 원점입니다. 이런 상태. 그리고 뭘 하라 그랬느냐. 요 사각형 ABC. 사각형 ABC 정체는 사다리꼴이겠죠. 당연히. 이 평행한 두 직선으로 그려놨으니까 사다리꼴인데, 요 사다리꼴의 두 대각선의 교점, 그러니까 AC가 대각선이 되겠고 BD가 대각선이 될 텐데, 요 대각선의 교점이 P라고 합니다. P. 여기 스몰 P랑 좀 헷갈리네. 이 점의 이름이 이제 라지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AD의 중점 M1, BC의 중점 M2, 여기 AD의 중점 M1, BC의 중점 M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지금 사다리꼴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나오고 윗변의 중점, 아랫변의 중점이 나오죠. 여러분 요 세 점 사이의 위치 관계 혹시 중학교 때 다뤄본 적 있나? 모르겠네. 어떻게 나요? 언제나 동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네? 이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다리꼴이든지, 등변 사다리꼴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다리꼴이든지, 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을 일반적인 것을 하나 그려봤는데, 이런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러면은 윗변의 중점하고 아랫변의 중점하고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의 교점, 이것은 동일직선상에 있게 된다고. 이렇게. 왜냐? 답안지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본인은 알고 있어야죠. 왜 성립하는지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윗변하고 아랫변이 평행이니까 여기가 억각으로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고 요 각도 똑같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 닮음이고, 그 닮은 비가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길이 대 요 길이 비이기도 하고, 닮은 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뭘 해보냐면 여기서 여기 윗변의 중점하고 요 교점을 한번 연결을 해봐요. 연결했죠? 여기 중점이니까 넓이 똑같겠죠? 근데 얘를 이게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중선인데 얘를 쭉 연장을 해봅니다. 연장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등분 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또 닮음입니다. 그리고 그 닮음비는 똑같아요. 그리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음입니다. 닮음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면은 요쪽이랑 요쪽 넓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이등분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다리꼴에서 어떤 사다리꼴이든지 윗변 아랫변의 중점하고 두 대각선의 교점은 동일직선상에 있다. 한 직선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죠. 이 대각선의 교점 M1, M2 이게 이제 동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M1에서 P까지의 거리가 문제에서 5로 주어지고 P에서 M2까지 거리가 1로 주어지게 되면은 요 M1, M2의 길이가 6이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얘기 여기서. 여기서 요게 5하고 1 더해 가지고 M1, M2의 길이가 6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뭘 하라 그랬냐?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사다리꼴이. 그러면
이제 구하라고 한 것에 비춰 생각해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기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높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알려면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문제 뭐 노테이션도 없고 우리가 임의로 정합시다. M이라고 합시다. 평소에 많이 하듯이. 그래서 요 L2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 콜 mx라고 하고, 그다음 L1 이것도 이제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m이겠죠. 기울기는 mx고 y 절편 p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이걸 p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이 m 값하고 p 값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이거 다 파악해야죠. n 값하고 p 값. 이거 파악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길이가 6이 되는데 이게 또 p 값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왜냐? 이 BC의 중점 M2의 x좌표하고 AD의 중점 M1의 x좌표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냐면은 B의 x좌표 0이잖아요. 원점이니까. C의 x좌표는 간단하죠, 여러분? 왜냐면 y 이퀄 x제곱이랑 y 이퀄 x제곱이랑 y 이퀄 mx 연립해 보면은 근이 0하고 m이 나오니까 여기서 0하고 m이 나오겠죠. 0하고 m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y 이퀄 x제곱이랑 y 이퀄 mx 플러스 p랑 요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p 이퀄 0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건 뭐니 근해 공식에 따라서 여기 a 값하고 d 값을 알아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선분 AD의 중점의 x좌표 M1의 x좌표는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의 평균이 되는 것이니까 2분의 m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2분의 m. 그러니까 칠판이 너무 지저분하네. M2의 x좌표가 2분의 m이 되는 것이고, 이제 뭐 y좌표가 있고, M1의 x좌표가 역시 여기서 M1의 x좌표가 2분의 m이 되고 여기서 뭔가 y좌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x좌표가 일치한다는 것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응? 왜? 요렇게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과 요렇게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M1, M2 이 직선이 y축과 평행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선상에 P의 좌표가 P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L1의 y절편 스몰 p 값이 얼마? 6으로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6입니다. 6. 그래서 이제 먼저 쉽게 구하는 것이 여기서 6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개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사다리꼴이 갖는 성질로부터 M1, M2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M1, M2의 x좌표가 일치한다는 것으로부터 여기 문제의 스몰 p 값이 6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p 값 아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은 요 직선의 기울기 알면 되겠죠. 기울기 m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 값을 뭘로 구하느냐?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지금 여기 M1에서 P까지의 길이가 5고 P에서 M2까지 길이가 1로 문제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스몰 p 값이 6이라고 구한 것은 이제 이 합으로서 구한 거 아니에요. 합으로서 구한 건데 이 합 6이 딱 5하고 2를 더한 것이지 4 플러스 2가 아니고 3 플러스 3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5하고 2를 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P잖아요. 두 대각선의 교점 P인데 B하고 P를 연결했을 때 요 직선이 2차 곡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D가 된다. 이걸로부터 n값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C하고 P를 연결했을 때 2차 곡선과 만나는 점이 A가 된다. 이걸로 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구하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계산은 뭐가 편하겠어요? 당연히 원점 가지고 하는 게 편하겠죠. 원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기 B는 원점이고요. 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P의 좌표로는 파악하겠죠. P의 좌표. 어떻게? X좌표는 2분의 M으로 똑같고, 그 다음 Y좌표는 어떻게 됐나요? 요 M2의 Y좌표가 지금 X좌표가 2분의 M이고
여기다 2분의 m을 집어넣으면 2분의 m제곱이 나옵니다. 2분의 m제곱 y좌표가. 그 다음 m1의 x좌표가 2분의 m인데 여기다가 2분의 m을 집어넣으면 2분의 m제곱하고 우리가 6인 것 알았잖아요 방금. 그래서 요 y좌표가 2분의 m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p의 y좌표는 뭐겠어요? 2분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m제곱 플러스 1 요게 되겠고, 자 따라서 직선 BP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 기울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좌표가 2분의 m 커질 때 y좌표가 2분의 m제곱 플러스 1 커지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바로 이거 요게 직선 BP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요 직선 BP가 y 이퀄 x 제곱이랑, 자, 이 직선이 y 이퀄 x 제곱이 2차 곡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바로 D가 되는 것이죠. 원점이 아닌 교점. 그러면 요 교점은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같다고 놓으면 근이 x가 0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값이 또 요 값이 하나 나오겠죠. 되죠? 그러니까 분자분모 2를 곱하면 m분의 m제곱 플러스 2 m분의 m제곱 플러스 2 요게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뭐 교점의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똑같죠? 얘를 제곱한 것이니까 분모 제곱하고 분자 제곱하고 요게 저 D의 좌표고, 이 교점 D가 어디 있다? 요 D가 어디 있다? 바로 요 직선 L1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 D가 요 L1 위에 있게 되는 거니까 y 이퀄 m 하고 요거 곱해서 m제곱분의 요걸 집어넣어서 x에다가 집어넣죠. 요걸 집어넣고 플러스 6 지금 x좌표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고. 네, 여러분 빨리 쉬게 하려고 막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y 이퀄 mx 플러스 6 여기에다가 x에다 얘 x좌표를 집어넣어야죠. x에다가. 그래서 여기 m분의 m제곱 플러스 2가 있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y자리에다가 m제곱분의 m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을 집어넣고 요게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n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 생략하고 n값이 1로 나오게 됩니다. n값이 1로 나오겠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m값은 1이고 p값이 6이니까 지금 이런 식이에요. y 이퀄 x 제곱이 이제 주어진 2차 곡선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 즉 y 이퀄 x가 있고 m이 1로 구해졌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6 올라간 높이에 y 이퀄 x 플러스 6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교점이 여기는 x좌표가 0하고 1 나올 것이고 여기 x좌표도 다 계산이 돼버리죠. 이 교점 x좌표도 x제곱이랑 x 플러스 6이랑 같다고 놓고 하게 되면 뭐예요? 암산해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윗변 아랫변이라고 합시다. 아랫변의 길이는 x좌표의 차가 1이니까 그리고 기울기 1이니까 루트 2가 나오겠죠. 되죠? 끄덕끄덕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윗변의 길이는 x좌표의 차가 5 기울기 1이니까 루트 2 곱해서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다리꼴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y좌표 차가 6이잖아요. y절편 차이가 6이니까 그러면 요 높이는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루트 2, 높이가 3루트 2. 그래서 루트 2하고 5루트 2하고 더하고 즉 6루트 2하고 3루트 2랑 곱해서 2분의 1 곱해주면은 사다리꼴 넓이 18이 나오겠습니다. 18.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1번은 만점 받아주셔야. 지금 y 이퀄 x 제곱이 또 나왔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 근데 이제 r이 4일 때입니다. 여기 r이 4로 주어진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원의 중심이 격자점이고요. 요 2차 곡선과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교점의 y좌표가 모두 정수. 4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식이죠. y 이퀄 x 제곱이니까 지금 이제 x축에 접하면서 y축의 대칭이 될 텐데 여기서 원이 있단 말이에요. 원이 중심이 격자점인. 자 그럼 원을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 괜찮죠?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중심이 격자점입니다. 이런 상태. 그럼 여기 이제 네 점이 생길 텐데 여기 얘가 무슨 사각형이라고?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꼴. 자, 그러면 이런 원의 중심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y축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y축에 있으면은 당연히 사다리꼴이 될 텐데. 사다리꼴이면은 반드시 원의 중심이 y축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미스테리네요. 근데 어떤가? 자, 여러분. 어떤 사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면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각형에. 근데 어떤 사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면은 요 사각형의 한 변 한 변이 다 뭐가 되느냐? 그 원의 현입니다. 현. 그렇잖아요. 원의 현인데 그러면 원의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뭐가 되죠? 지름입니다. 지름이야. 현의 수직 이등분이 지름이니까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과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서 원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중심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인데 자,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이 있다네. 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야? 그러면은 어떤 평행인 두 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행인 두 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원의 지름이고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원의 지름인데 이 둘이 평행하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려면은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과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에서 두 지름이 평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 중심에서 반드시 만나야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려면은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y축 위에 있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n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중심의 x좌표는 0이 되고 y좌표가 정수니까 이제 그 점을 감안해서 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요 2차 곡선 y 이퀄 x 제곱을 연립을 시켜야 되겠죠. 뭐 여기다 써보면은 2차 곡선 y 이퀄 x 제곱 요 두 개를 이제 연립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교점이 4개라는 사실을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원의 중심이 y축상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요런 2차 곡선이 있고 역시 y축의 대칭인 이제 이런 원이 있어가지고 교점이 4개가 생기겠죠. 교점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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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이 교점 2개씩 y좌표가 똑같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바가 되겠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교점이 4개라는 사실을 반영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는데 교점이니까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y를 소구하고 x에 대한 4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x를 소구하기가 편리하네요. x를 소구하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든지 뭐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 x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풀면은 요건 이제 4실근이 나오겠죠. 그 다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요 2실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x에 대한 4차 방정식으로 다루더라도 이게 보기차 방정식이래요. 보기차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또 x제곱을 y로 치환해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일어나 저러나 똑같긴 한데 뭐 어쨌든 더 편한 건 뭐예요? 출발부터 더 편한 것은 치환하지 않더라도 x제곱을 소구하고 y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x제곱 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은 y 더하기 y 빼기 n의 제곱 이퀄 16이라는 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이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근데 이게 또 양수이기도 하죠. 문제 상황상.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이게 정수라는 겁니다. 이 교점의 y좌표가 다 정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도 정수고 알파도 정수고 베타도 정수. So what? 지금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제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막 이제 문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한 n도 있고 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문자가 많다 보니까 맥락을 놓치면은 정신을 잃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원해방 정식이 결정이 됐다면, 즉 이제 이 미정계수 n이 하나 들어 있는데 n 값이 주어졌다면은 그냥 이 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방정식 풀어서 두 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해피하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뭘 구하라? 궁극적으로 사다리꼴 넓이. 여기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되는데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n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값도 결정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n도 정수, 알파 베타도 정수. 정확히 말하면 n도 자연수, 알파 베타도 자연수. 자연수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마치 뭘 푸는 거하고 똑같냐? 부정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필요 조건들을 가지고 포위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하죠. 손으로 쫙 풀어가지고 답이 쫙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포위망을, 필요 조건들을 통해서 포위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정방정식의 해들을 살살살 골라주는 이런 거 취약한데, 자 봐보세요. 이제 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이제 두 양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 볼 수가 있냐면은 몇 가지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는 이걸 이제 근해 공식으로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해 공식으로. 근해 공식으로. 왜냐하면 요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풀었을 때 그 근이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수해가 나야 되거든. 근해 공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뭘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은 근해 분리로 여기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두 양근을. 요 2차 방정식 두 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해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요걸 전개했을 때 이것의 근이 이렇게 된다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문제를 다뤄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이제 근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해 공식으로. 자 이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y제곱 그 다음에 1차항 계수가 1 빼기 2n이 되고 상수항이 n제곱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2차 방정식과 똑같은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제 근해 공식으로 해보면은 어떻게 나요? 요 해가 y 이퀄, 이 y는 뭐? 알파와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 y 이퀄, 즉 알파하고 베타는, 알파 베타가 2a분의 마이너스 b 2n 마이너스 1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배의 n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루트 안에 지금 이게 판별식이다. 판별식. 근데 여러분 이 판별식이 2차항이 사라져 버리네. 네?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럼 남은 게 뭐냐? 상수항이 1 플러스 64 해가지고 65. 지금 루트 안에, 이 루트 안에만 보면은 상수항이 65가 되고 1차항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n 이렇게 루트 안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판별식이나 65 마이너스 4n. 그죠?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돼야 돼. n도 자연수인데 이 결과도, n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루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곱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곱수가. 제곱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 65 마이너스 4n이라는 값이, 자 가봅시다.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3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써 이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쭉 나열해 보는데 요게
제곱수인데 요게 제곱수인데 루트 안에 제곱수인데 홀수에서 짝수를 뺀 거니까 홀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홀수가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짝수의 제곱수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나열해 보면은 1의 제곱이 되든지 이 값이 3의 제곱이 되든지 5의 제곱이 되든지 7의 제곱이 되든지 9의 제곱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능한 솔루션이 최대 몇 개?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4가지가 다 솔루션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또 적합한 것이 있을 거라고. 되겠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답까지 여기서 구해 보는데 4가지가 지금 여기 여러분 이 4가지 케이스를 다룬다는 것, 4가지를 체크한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65-4n의 값이 이런 값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요때 자 알파 베타 값도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n 값부터 결정할 거예요. n 값. n 값부터 결정이 되겠죠. n 값을 결정을 해보면은 65-4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암산합시다. 4n이 64, n이 16이 나오죠. 되겠죠? n이 16. 그 다음에 65-4n이 9면은 4n이 56, n이 14가 나오겠고요. 65-4n이 25면은 4n이 40, n이 10이 나오겠고요. 65-4n이 49면은 4n이 16, 지금 맞게 하고 있죠? 4n이 16이니까 n이 4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때 n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을 때 이게 둘 다 양수인데 둘 다 양의 정수가 나오면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16이면은 어떻게 되죠? n이 16이면 요게 1입니다. 여기 요 루트 값이 1이 나오는 거예요. 루트 값이 1이 나오고 여기 16을 집어넣으면은 31이죠. 3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2를 반땡한 거하고 30을 반땡한 거고 알파 베타 값 자연수로 딱 나오는 겁니다. 솔루션. 결과적이지만 근해 공식으로 솔루션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n이 14가 되면은 요 루트 씌운 값이 3이 되잖아요. 루트 씌운 값이 3이 되는 거고 요게 27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27 플러스 3 반땡, 27 마이너스 3 반땡, 12, 15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답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n이 10이면은 요 루트 씌운 것이 5입니다. 5. 그러면은 요게 n이 10이니까 19 플러스 마이너스 5. 19 플러스 5를 반땡하시고 19 마이너스 5를 반땡하시고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n이 4. n이 4면은 여기 루트 씌운 것이 7이 나왔죠. 그러면은 7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니까 7하고 0이 나와버리니 이 자연수 조건이 안 맞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3개의 솔루션을 얻은 겁니다. 알파 값이 15, 베타 값이 16인 거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n이 16이 되고.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0,16이라는 얘기죠. 원의 중심이 0,14고 그 다음에 알파 값 12, 베타 값 1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개의 세 쌍이라고 할까요? 세 쌍의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 개의 솔루션 같은 세 개의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걸 토대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봅시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다면은 여기 알파 베타의 차가 사다리꼴 높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알파 값 베타 값 다 하니까. 그다음 이게 지금 y 이퀄 x 제곱이니까요. y 값이 알파면은 x 값은 뭐겠어? 루트 알파겠죠. 여기 마이너스 루트 알파니까 요 변의 길이는 2루트 알파. 되죠? 2루트 알파. 그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2루트 베타. 그래서 그 루트 알파하고 루트 베타를 합친 것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베타 차를 곱한 것이 사다리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저것도 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하 생략하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도 몇 가지가 나오겠어? 저것에 맞춰가지고 3가지 값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최종 답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일부러 여기서 딱 끝내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 볼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 아니고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풀리면 좋지. 넘어가면 되죠. 근데 그게 막혔을 때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력과 뚝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근해 공식으로 어쨌든 세 개의 솔루션을 찾은 것이고, 자, 이제 두 양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두 양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여기다 봅시다. 이제 두 양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살펴보겠는데, 요게 두 양근을 가질 조건. 자, 뭘 검토해야 되죠? 세 가지 검토해야죠. 첫째, 판별식 조건. 판별식. 자,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판별 썼으니까 판별식은 뭐예요? 65-4이잖아요. 이미 계산해놨으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되니까. 자, 판별식이 65-4n인데 요게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해서 4n이 65보다 작으니까 요 얘기는 n이 16 이하란 얘기죠. 되겠죠? n이 16 이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고려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검토해봤자 16가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16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양근. 이제 알파 베타의 합이죠. 알파 베타의 합이 양수입니다. 합이 양수. 그러니까 2n-1이 양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연수 n이 2분의 1보다 크다. 영향가가 없네요. 뭐 결과적으로 이럴 때 있는 것이죠. 영향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두근의 곱. 그러니까 이제 상수항이죠. 상수항. 여기는 이제 대칭축 살폈던 것이고, 대칭축 이렇고, 대칭축의 부호. 상수항 n제곱 마이너스 16.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죠? 상수항 양수잖아요. 네? 두 양근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양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요? n이 자연수니까 4보다 크다. 근데 자연수니까 5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n이 5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양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케이스는 뭐가 되는 것이냐? 필요 조건은 n이 5부터 16까지의 자연수란 것이 1차적인 결론이고, 그러면 가능한 n이 몇 개? 일단 현재 스코어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은 뭘 하겠어요? n이 5일 때 가능한 솔루션, n이 6일 때 가능한 솔루션, n이 7일 때 가능한 솔루션, n이 16일 때 가능한 솔루션, 이렇게 12가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이냐고요? 이건 결과적인 얘기죠.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요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케이스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케이스가 적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했으면 12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고, 12가지를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만 더 해보겠는데, 뭘 해보냐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근각계수 관계. 그러니까 지금 n도 자연수고 이 두 근 알파 베타도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수들이 다 자연수로 표현되고 있고 그 근도 자연수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생각을 할 만하죠. 다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1이죠. 여기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n제곱 마이너스 16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n제곱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자연수니까 양수 뭐 이건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대칭축 조건하고 상수항 조건에서 확인했던 것이고, 여기서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알파 베타 n이 다 자연수인데 뭔가요? 여기서도 미지수 3개고 식은 2개니까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부정방정식 체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기본 방식은 하나라도 소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소거하기 편하게 되냐면 n을 소거해가지고 알파 베타만의 관계식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식으로부터 n을 정리를 해보면은
알파, 베타 좌변에 있던 것에 우변에 1을 이항해가지고 2로 나눈 거 이게 n이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n이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이퀄 일단 그대로 써보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게 n이잖아요. 요게 n입니다. n제곱 마이너스 16 요 식이 성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 체크해봐야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양변에다 4를 곱해가지고 여기 4알파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만 제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나열을 해볼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1 다 곱해서 2배 2알파 베타 2알파 2베타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오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있는데 2알파 마이너스 4알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것이 지금 우변에 있는 것이죠. 우변에 있는 것이고 플러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64. 자 틀린 거 있나요? 네, 일부러 잘 보고 있나 보려고 일부러 살짝 틀리게 봤는데 여기 1 있잖아요. 1 1 빼줘야죠. 63이면 63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하나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알파 베타가 자연수니까 요것도 양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같지 않다면 요것도 양수.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커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자연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정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곱수가 등장하는 것이니까 제곱수로 이 케이스들을 체크해 가면은 몇 개 안 나온다는 얘기죠. 63을 못 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n을 하나 소거하면서 또 이 유의미한 체크 방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든 식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63이라는 식을 얻어냈으니까 여기서 요 값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알파 베타가 같진 않잖아요. 지금 4교점이 나왔으니까 같진 않은 거니까 요게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격차가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이면 뭐가 되겠어요? 요 합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합이 61을 2로 나눠가지고 31이 돼야 되겠죠. 또 가봅시다. 2의 제곱 2의 제곱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거는 홀수고 요건 짝수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요? 홀수만 생각하면 돼요. 홀수만. 홀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좋아지죠. 케이스가 더 줄겠지. 체크할 케이스가. 그러면 3의 제곱하면은 9를 빼니까 54. 절반 하게 되면 27. 그 다음 5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25를 빼게 되니까 이제 팍팍 줄죠. 25를 빼게 되면은 얼마지? 38인가요? 38 반땡하니까 19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7의 제곱을 하게 되면 49를 빼네요. 49를 빼면 14 반땡하니까 7 나오겠죠. 되겠죠? 9의 제곱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최대 체크리스트는 4가지 뿐인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도 결과적인 얘기죠. 뭐 이 문제에서 4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뭐 다른 문제였으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도 4가지 체크리스트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역시 이제 결과적인 얘기인데 이 지금 우리 두 번째 소문항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소문항과 관련해서는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거나 이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한 것이 이제 체크리스트가 적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값이 나오겠죠. 구해봅시다. 최종 뭐 우리 지금 두 번째는 12가지 체크하면 된다 그랬고 답까지 구하진 않고 첫 번째에서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같은 답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이 어떻게 되냐? 합과 차를 아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알파보다 베타를 크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35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나오죠? 알파는
31에서 2를 빼서 2로 나눈 것이 되는 것이고,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합쳐서 2로 나눈 것이 되겠고, 뭐 계산 방식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27하고 3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5. 27에서 3 빼서 2로 나누니까 얼마지? 24 1로 나누니까 12. 되겠죠? 19 플러스 5, 24를 반땡하고 19 마이너스 5, 14를 반땡하고 7 플러스 7 반땡하고 7 마이너스 7 반땡하고 자연수 아니네? 제낀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세 쌍의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2차 방정식의 해판별로 쭉 들어가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이니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니 근과 계수의 관계니 이런 것들이 다 2차 방정식과 관련된 이론이긴 한데, 이제 요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겪었을 어려움은 주로 부정방정식의 솔루션을 찾는다는 것이었죠. 자,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가 지금 y축 대칭이네요. 그리고 x축과 4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죠. 자, 4차 곡선이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1이고 x축과 4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내가 적당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x1, x2, x3, x4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에 들어와서 x3 값하고 x4 값을 여기 루트 m하고 루트 n으로 알려줬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n이 자연수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네. mn이 자연수. mn이 자연수인데 근데 x1, 2, 3, 4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mn은 자연수인데 그 제곱근은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mn이 자연수이지만 제곱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mn이 제곱수는 아니다. 이제 그런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여튼 4차 곡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4차 곡선과 y 이퀄 x제곱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y 이퀄 x제곱 이제 확정된 이참도 이거 또 나왔네요. 그럼 여기 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y 이퀄 x제곱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점이 요점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기고, y 이퀄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이 4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이 10이다. 원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원. 그러면은 요 원이 이렇게 뭐 적당히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외접원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원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곡선 나오고 여기 2차 곡선 나오고 원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차 곡선 4차 함수식 쓸 수 있겠죠.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x절편이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m을 인수로 갖겠고 또 x제곱 마이너스 n도 인수로 갖겠고, 그래서 이 자연수 mn을 이용해서 4차 함수식은 쓸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원의 방정식은 모르죠. 원의 방정식은 모르지만은 지금 이 교점이 그 y축의 대칭인 것을 봤을 때 원의 중심이 y축상에 있다는 게 자명하겠네요. 뭐 설명할 것도 말 것도 없이 y축상에 원의 중심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래요.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할까? 중심을 0,k라고 할까요? 0,n을 쓰면 안 되겠네요. 0이 n이 있어버리니까 0,k라고 하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k제곱 이퀄 10의 제곱에서 100 이제 이런 원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 주의할 것은 mn이 자연수 mn이 자연수입니다. k는 정수 조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 문제에서는 원의 중심이 격자점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정수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 4개의 교점
네 개의 교점의 x 좌표든 y 좌표든 뭐 정수 조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교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가야 되잖아요. 교점. 자, 우리 오늘 교점 나오고 뭐 교점의 개수가 나오든 또는 접점의 개수가 나오든 접선의 개수가 나오든 이거 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여러분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모두 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교점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적절히 연립했을 때 만들어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방정식을? 일단 요 2차 곡선하고 요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 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방식은 2개죠. x에 대한 4차 방정식으로 갈지 y에 대한 2차 방정식. y에 대한 2차 방정식 당연히 쉽습니다.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 2차 곡선하고 4차 곡선하고 2차 함수 4차 함수 연립해 가지고 또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의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연립하기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3개의 곡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2개를 엮고 이렇게 2개를 연결했으면 2번 엮었으면 3개가 연결된 겁니다. 3개가 다 링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x 제곱을 y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y 플러스 y 마이너스 k의 제곱 이퀄 100이라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 되겠죠? 자, 그다음 이렇게 그 연립을 했을 때 y 자리에다가 y 제곱 자리에다가 저기 미안합니다. x 제곱 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런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y 이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m. 자, 이게 연립한 결과입니다. 연립한 결과. 얘는 뭐? 여기 2차 곡선과 원을 연립한 것이고 얘는 2차 곡선과 4차 곡선을 연립한 것이고 그러면 교점이 다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연립해도 4교점, 이렇게 연립해도 4교점. 근데 우리가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꿨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요 근, 또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요 근 알파고 요 근 베타. y 값이.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요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로서 일치하는 겁니다. 즉 이 2개의 방정식은 동치란 얘기죠. 동치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y제곱 더하기 1-2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0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겠고 요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요거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y제곱 그 다음에 1차 함계수가 1하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넘겼으면은 상수항이 mn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2개가 동치인 방정식인데 자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제 그 다음에는 so what 하는 거예요. 일단 연립은 했고 교점 등장했으니까 연립은 했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우리 앞에서 접근했던 걸 차용을 한번 해볼까요? 근해 공식으로 갈까? 뭐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해볼까? 아니면은 이것도 양근이잖아요. 지금 상황상 두 양근을 가질 조건으로 해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자 첫째 근해 공식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쓴다.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쓴다. 근해 공식을 여기서는 영향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근 자체가 정수 조건이 없거든. 아까는 근이 정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 근해 공식으로부터 도출된 그 녀석이 정수가 되려면은 어떤 필요 조건을 요구하는가. 거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쓸 게 없습니다. 근해 공식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저기 시간이 지금 2분이 남았네. 의욕 상실하는데. 자, 그러면 저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죠. 응? 여기까지 왔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양수라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양수라는 거, 이게 같은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 또 두 양근을 가져야 되니까 대칭축이 양수라는 것, 2k-1이 양수, 여기서 1-m-n이 양수, 양수 맞나요? m 플러스 n이 1보다 크다. m 플러스 n이 1보다 크다. 이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상수항이 양수, k제곱 마이너스 100이 양수. 그 다음에 여기서 mn이 양수. 그러면 이제 요로 각각의 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mn이 자연수니까. 그 다음 여기서 얻어지는 식은 k가 2분의 1보다 크다. k가 2분의 1보다 크다. k가 여기 원의 중심이 y좌표가 양수인 게 자명하니까 k가 10보다 크다. k가 10보다 크다. 그 다음 요런 거 풀면은 401-4k가 양수니까 k가 100.25보다 작다. 근데 이게 또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가 아니니까 so what? 그럼 여기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k가 하여튼 요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도모를 해봐야 되겠냐면은 mn에 대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mn에 대한. 왜냐면은 mn이 자연수니까. 지금 k도 정수 조건이 없고 mn만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mn에 대한 조건을, 필요 조건들을 어떻게 쭉 모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여기서는 영향가가 없었는데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게 만들어지죠. 자, m제곱 n제곱 플러스 2mn 마이너스 4mn이니까 여기서 m-n의 제곱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그리고 플러스 1 지금 다 한 건가? 자, 그래서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제곱 곱해서 2배 곱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양수라는 조건 하나 만들어지는데 so what? 뭐 아직 할 얘기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mn에 대한 조건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뭘 또 써볼 수가 있겠냐면은 요게 일치한다는 거. 요게 같은 동치인데 이 이창의 개수가 1로서 똑같기 때문에 요 1창 개수도 같아야 되겠죠. 1창 개수 같고 상수항이 같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필요 조건을 작성하기 힘든 K를 소구하면서 자연수 조건을 갖춘 MN에 대한 조건을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보면은 1차항 계수 같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EK하고 M 플러스 N이 똑같겠고, 이거 좀 지워버리죠. 에이구, 얼른 끝내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여기 EK하고 1-2K하고 1-M-N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고, 상수항 같으려면은 K제곱 마이너스 100이 MN 곱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K가 이거죠. 2분의 M 플러스 N이잖아요. K가 요 K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요거 제곱 마이너스 100이 MN이란 얘기고, 4를 곱하면은 M 플러스 N의 제곱이 4MN 플러스 40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m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mn 마이너스 4m이 되는 거니까 4mn이죠. 그래서 m-n의 제곱이 400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n이 지금 mn의 대소를 n이 더 크다고 그랬죠. n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n과 m의 격차가 딱 정확히 20으로 확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더 이상 부등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포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상태에서는 뭐 별 영향가 없었는데 mn의 격차가 20이라는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뭘 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n-m의 제곱 플러스 1이 m 플러스 n의 2배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20제곱하면 400이잖아요. 401보다 얘가 작아. 근데 mn이 자연수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200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요걸 이렇게 적용하고 보니까 mn의 합이 2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mn이 자연수인데 격차는 20이야. 합은 200을 넘지 못해. 그럼 요걸 가지고 n과 m의 이 순서쌍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작은 것부터 할까요? m과 n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연수니까 격차가 20인 거 시작하는 겁니다. 1과 21.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와 22.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과 23, 4와 24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합이 200을 넘지 않게끔 90에서 100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몇 개 나와요? 9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 mn은 자연수지만 루트 m, 루트 n은 자연수가 아니다. 즉 mn이 제곱수는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곱수 빼줘야죠. 제곱수 빼줘야 돼. 자, 몇 개입니까? 이제 개수 세면 되는 거예요. 여기 1부터 90까지 범위 있는 제곱수는 1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9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5의 제곱 25부터 미안합니다. 여기는 110, 20차가 나야 되니까 5의 제곱부터 100의 제곱까지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9개 빼줘야 되고 6개 빼줘야 되고 근데 2번 빠진 게 있죠. 둘 다 제곱수인 것. 둘 다 제곱수인 것. 20 격차이면서 둘 다 제곱인 게 뭐 이런 금방 체크해요. 근데 이제 16하고 36이 딱 나옵니다. 하나. 그래서 지금 15개를 빼줘야 되는데 그 16, 36은 양쪽에서 한 번씩 2번 빼줬으니까 얼마를 빼줘야 돼? 14만 빼줘야 돼. 14만. 그래서 이 90개에서 14를 뺀 게 답이 되는 겁니다.